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0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2월 16일이고 음력으로는 2019년 1월 1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병인월, 갑신일이 되고 오늘의 일지는 갑신이 됩니다.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갑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두 개의 글자 일간은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갑목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라고 하는 월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간을 놓고 보게 되면 갑목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목은 또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 대개 대림목으로 비유를 많이 하게 되고요.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 큰 숲을 이루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숲을 이루는 나무는 큰 뭐 대나무라든가 아니면 소나무라든가 플라타나스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작은 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숲을 이루는 나무는 갑목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을목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큰 숲을 이룬다라고 해서 이 갑목 같은 경우는 대림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갑목이 되면 성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뜻을 보게 되면 나무가 다 자란 또는 그 나무 그러니까 다 자란 나무를 이렇게 성목이라고 하는데 성목이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사용하면 갑목의 용도가 크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갑목이라는 것의 용도, 원래의 갑목의 용도는 다 자란 나무 성목 같으면은 경금으로서 작벌을 해서 그것을 큰 기둥, 대들보라든가 뭐 버팀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쓰게 되면 용도가 갑목으로서 크게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목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다 자란 성목이 아니고 자라나는 중에 있는 나무 같으면 이제 뭐 꽃도 피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도 이렇게 또 넓게 펼쳐내야 또 갑목이 또 생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갑목도 꽃을 피워서 성장하는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갑목이 태어난 월령을 놓고 보게 되면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나게 되겠죠.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했던 초춘이었고요. 맹춘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초봄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전계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겨울이죠. 전계절의 한기가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달리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쉬운 말로 인월 묘월, 그 다음에 진월 이거를 갖다가 되게 보면 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초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춘에 해당이 되면서 다른 말로 개춘이다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개춘. 이 모춘이나 개춘은 같은 뜻이에요. 늦 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초춘은 초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중춘 같은 경우 이제 한창 이제 봄의 기운이 가장 왕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초춘이다, 중춘이다, 모춘이다, 개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인월은 초춘이니까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요거를 색다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인묘진월이 봄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에 해당이 되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춘,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춘 내지는 이제 개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갖다
절기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가 입춘이 되면서부터 전년도에서 올해 연도도 바뀌고 그 다음에 전년도 축월에서 요번 연도 인월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24절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과 우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갈 때는 경칩이 지나야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가게 되고요. 묘월이라고 하는 데는 경칩과 춘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때는 근데 청명이 되어야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청명과 고구로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24절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웬만큼은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제가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이기 때문에 전 계절에 한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엄밀하게 세분해서 나누게 되면 자, 입춘이 지나서 우수까지요. 우수. 자, 이렇게 한번 구분하죠. 입춘에서 우수까지는 그야말로 전년도 해자 축월에 그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일간 말고 간목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수 전 입춘부터 우수까지 태어났을 때는 그야말로 전 계절에 한기가 남아 있어서 아직 춥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은 연후에 그 다음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뿌리를 자윤하게 되면 간목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는 대개 경금은 쓰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때가 바로 이 입춘부터 우수 전까지가 해당되는 시기의 간목을 논할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부터 우수 전까지는 병화가 큰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개수로서는 뿌리를 자윤해 줘야 되니까 병화와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해도 상관은 없지만 병화와 개수가 서로 맞붙어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병화가 여기에 있게 되고 내지는 개수가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개수가 첩신되어 있게 되면 병화가 약간 피곤하게 되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천간으로 투출하게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원격되어 있으면 서로 이렇게 구애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불청불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불청불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맑은 것도 아니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약간은 습하긴 한데 약간 하늘이 화창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맑지도 않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놓고 보시지 마시고요. 봄에 비가 적적나게 봄비가 촉촉하게 내린 연후에 햇볕이 반짝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은 윤습해지는 것이고 하늘은 맑고 깨끗하고 따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그것도 우수 전에 태어났을 때 병화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병화가 없이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건 불청불우가 아니라 이거는 고음불생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없게 되면 초춘에 한기가 남아 있고 물기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의 뿌리나 나무의 줄기가 다 썩어서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반대로 개수는 없는데 화만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독양불장이다라고 놓고 보는 거예요. 봄이라 하더라도 이 인월에 예를 들어서 개수는 없는데 이렇게 화국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인호술 이렇게 화국이 형성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호술 화국이 형성되고 병화만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춘한이 등과하고 똑같아요.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요 춘한은 봄이 춥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전 계절에 한기가 남아 있어서 춥다라고 하는 것을 요 춘한자를 봄춘자에다 찰 한자를 쓰는 것이고요. 요 춘한자를 쓰게 되면은 봄춘자에다가 가물 한자죠. 그래서 봄 가뭄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국이 형성되고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수가 없는 상태에서 봄 가뭄이 든 것이 되니까 감목의 줄기라든가 뿌리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르게 되겠죠. 그래서 개수만 있고 병화가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병화만 있고 지지로 화국이 형성되고 병화가 있는데 수가 없어도 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온불생, 독양불장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또 병화 개수가 골고루 있어서 물론 이제 개수도 뿌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지로 이렇게 되면 불청불우라고 해서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개수도 용도가 있게 되고요. 병화도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물론 개수가 천간에 있지 않고 지지로 뭐 자수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진토가 하나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축토 같은 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지지에 암장된 개수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이 우수 전까지는 그래도 간목이 많은 양의 물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입우수 전까지의 개념. 자, 다음으로 우수부터 어디까지를 봐야 되냐면 고구 전까지를 놓고 보면 돼요. 고구 전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 볼까요?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우수부터 청명 전까지예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간목, 을목 있긴 하지만은 목이 왕한 때예요. 그죠? 모광절이 목이 가장 왕한 때죠. 그래서 모광절이면서 이때가 어떻게 되냐면 제왕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목이 인월에도 왕하지만은 묘월 되면 굉장히 왕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진월에 지장간을 놓고 보게 되면 을목, 개수,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장간이 들어있게 되겠죠. 그래서 놓고 봤을 때 무토가 사령하기 전까지 요 을목 개수가 사령하는 요 단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목이 왕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수 전까지는 한기가 미진하기 때문에 병화가 존신이 된다라고 하면 우수 이후부터는 전월에 이제 한기는 어느 정도 가신 걸로 놓고 볼 수가 있고요. 우수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핵심은 한기, 차가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게 되니까 우수 이후부터 묘월 전체는 목이 다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진월도 청명절까지가 언제냐면 지장간으로서 을목과 개수가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춘불용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적천수에 있는 말이고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이 가장 적합할 때가 언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월 중에서도 우수 전까지는 요 금을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춘불용금으로 보는 것이 이때는 맞습니다. 근데 우수가 지나면서 청명절까지는 이때는 경금을 쓸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봄인데 금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이제 묻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자, 나무라고 하는 게 과실수라는 게 있어요. 뭐 사과나무도 있을 것이고 배나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과실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나무의 꽃이 봄에 이제 꽃이 너무 적당히 피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은 나무의 줄기가 너무 많이 뻗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줄기에서 꽃이 너무 많이 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름이라든가 가을 갔을 때 그 꽃을 기반으로 해서 사과나무는 그 꽃이 사과나무가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꽃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가 그냥 푹 퍼진다 그럴까요? 그죠? 과실이 너무 많게 되면 가지가 부러집니다. 그죠?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가을에 우리 집 근처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은행에 진짜 많이 달려가지고 이 가지가 밑으로 쭉쭉 처져요. 어떤 경우는 막 부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은행나무 주인이 이게
그 밧줄 같은 걸로 나무 줄기를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 이렇게 묶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좀 초창기 같은 경우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 같은 경우 꽃이라든가 줄기가 너무 뻗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봄이라도 쓸데없는 가지 같은 것이나 너무 많은 꽃 같은 것은 약간 솎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경금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 경금을 쓸 때는 반드시 뭐가 같이 따라 주어야 되냐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을 어느 정도 절제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수 이후부터 청명절까지는 목이 너무 왕하면, 물론 그냥 원령에 있는 목만 있다라고 하면 크게 상관없지만은 목이 또 타 간지로 더 있게 되면 이때는 금으로서 쓸데없는 가지라든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피어난 꽃 같은 거는 솎아내준다라고 하는 걸로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도 밭에 씨앗을 많이 뿌리잖아요. 그죠? 씨앗을 이제 뿌렸는데 이게 씨앗을 뿌린 걸 다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좀 실한 놈들만 빼고 나머지 좀 약간 비리비리한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많아서 뭐 다 키울 수 없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솎아내서 빼버리죠. 왜냐하면 그거 다 키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손도 많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료도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양분이라고 하는 것, 뿌리가 이렇게 빨아서 올릴 수 있는 물기라든가 습기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꽃이 너무 많이 피고 줄기가 너무 많게 되면 진짜 이렇게 실하게 클 수 있는 꽃이라든가 열매한테는 영양분이 안 가고 골고루 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실이 좋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수 이후부터 청명절까지는 이렇게 금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을 쓰게 되면 반드시 정화로서 이 경금을 절제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고구로 가게 되면, 고구는 어떤 색깔로 한번 할까요? 이 색깔, 촌스러운 색깔? 촌스럽긴 한데, 자, 고구절은 뭐냐면, 요건 지울게요. 자, 진월, 을목, 개수가 있는 때까지가 되게 상반월이 되는데, 그게 고구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9, 3, 18로 이렇게 9, 3, 18 이렇게 돼서 청명 후 10일 내진 12일까지는 목이 왕한 걸로 논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청명도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요 상반월까지는 을목개수가 주관하게 되니까 목이 아직 묘월에 목의 왕기가 아직 진월의 청명까지는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무토가 사령하는 고구부터는 이제 하반월로서 이때는 목이 왕한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은 간목이 인에 해당이 됐을 때는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왕하고,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왕이 돼서 왕하지만은 진에 이르게 되면 이때 이제 병지, 쇠지가 됐죠. 쇠지, 약간 약해지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간목이 인월이 아니라 진월, 그 다음에 고구절 중에 있을 때는 이제 간목의 기운이 이제 왕지를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 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수로서 간목을 생조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이 진에 이르게 되면은 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하죠. 그래서 경금으로서 금으로서 임수를 보좌해야 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임묘진월에 목왕절이라 왕하다 하더라도 인월 다르고요. 그 다음에 묘월 다르고, 그 다음에 진월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임묘진월도 세 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입춘부터 우수까지는 병화개수가 존신이 되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우수부터 묘월을 지나서 청명절까지는 이때는 목이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을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월이 됐을 때도 청명절까지는 목이 왕한 걸로 놓고 보게 되고요. 이때가 상반월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구절부터는 그야말로 여기 무토가 사령하기 때문에 토가 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반월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간목이 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력이 많이 빠졌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임수를 말하겠죠. 임수로서 이 간목을 생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경금으로서 약한 임수를 보좌해 주면은 간목이 이제 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삼춘 간목의 그 용신 보는 법 내지는 사주 보는 법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나중에 사주를 볼 때 굉장히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삼춘, 인월, 묘월, 진월 그걸 이제 이렇게 24절기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다 정리해 놓으시고 한 번 더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지우고요. 이제 명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명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연주를 보게 되면 올해가 기해년이고 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인해가 이렇게 합하게 되죠. 인해 합목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 있죠. 신금 있어서 이런 신금 있어서 갑신일주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얘를 자 신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얘하고 합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먼저는 연월이 먼저 합하는데 나중에 일이 월을 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합하고 있는 중에 충을 만났다고 해서 합중봉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합이 깨집니다. 요 합이 깨지게 되면 인신이 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해수는 그냥 그대로 이제 해수로서 남아 있게 되겠죠. 이것은 합중봉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자시가 되거나 이렇게 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는 합을 하는데요. 얘도 얘하고 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해 합하게 되고 요거는 신자 반합 회국한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신자진 삼합이 돼서 이거는 수국이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신이 한자 빠진다거나 진이 한자 빠지게 되면은 신자 자진 이런 식으로 해서 삼합이 형성되는데 이거를 준삼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신자 반합 완전한 삼합이 아니기 때문에 반만 합한다 해서 반합 회국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해합목하게 되고요. 신자 반합해서 수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지지로 수목이 다 왕성해지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합충봉충이었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충이 모두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이런 것 지지에서 충했는데 합중봉충이 되느냐 아니면 충중봉합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완전히 충이 해소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놓고 봐야지 사주의 왕세를 볼 때 오차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자수뿐만 아니라 사화가 오더라도 이거는 인해 합하지만은 사신 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물론 사신합수가 되지만은 일단은 충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 이 상태로만 놓고 보게 되면 인해 합하는 것을 신금이 충을 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죠. 자,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아직 우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하고 우수하고 나눠지는데 우수 전까지는 아직은 축월에 한기가 남아 있다고 했고요. 우수부터 진월 청명절까지는 목이 왕한 때가 되니까 뭐 경금을 경우에 따라서 쓸 수 있게 되고 경금을 다시 정화가 있어서 절제시켜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날짜는 아직 우수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축월의 한기가 남아
없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병화가 투출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인의 뿌리를 두고 투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가 약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충중봉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병화의 기운이 인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병화의 뿌리가 그다음에 일간의 뿌리가 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인목이 깨지느냐 이게 금이 깨지느냐 이제 놓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를 이런 경우에는 목피금상이라고 해요. 목피금상. 목도 피해를 입게 되고 금도 상해를 입게 되는 거니까 목도 깨지고 금도 깨지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목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은 뭐야? 목은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임관지. 그 다음에 금은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자, 왕목을 인월의 왕한 목을 가지고 약한 금으로서 제어를 하게 되면은 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가 도끼라든가 아니면 전기톱 같은 걸로 베게 되면 베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작은 뭐 조각도 같은 걸로 이렇게 자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나무도 피상을 받지만 나무도 상해를 받지만 금도 문드러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목피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피금상. 이거는 인목도 상해를 받고 신금도 같이 깨지게 되는 둘 다 깨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원령이 이렇게 형충해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격을 잡을 때 격이 깨지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원령을 충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인신충하는 것을 구제해 줄 수도 있고요. 어떤 생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충을 해소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자시라든가 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충중봉합, 충하는 중에 그 충을 해소해서 합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충중봉합, 합중봉충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이거는 합중봉충은 합하는 중에 충을 만난 것이고요. 충하는 중에 합을 만나면 이거를 충중봉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시에 따라서 사주가 많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인신이 월일로 이렇게 상충하는 것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갑자시를 놓고 보죠.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인에 한목하는 것을 신금이 충을 하려고 하는데 자수가 있게 되면 얘가 인목을 충하지 않고 자수하고 이렇게 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합해서 신금이 자수하고 합해서 수가 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충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합이기 때문에 합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왜냐면 어떤 데서 중요하냐면 이렇게 충을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지 삼합이라든가 준삼합이라든가 내지는 지지 육합 같은 경우는 합을 해서 충을 구제할 수가 있는데 지지 방합 있죠. 지지로 방합은 충을 구제할 공력이 없다 이렇게 그냥 놓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충하는데 예를 들어서 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인신충이 되는 것이 준방합인 묘가 있다고 해서 충중봉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자 수국에서 수가 왕해지는 것은 충을 해소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인월에 그것도 우수 전에 한기가 아직 남아있는 중에 지지로 이렇게 신자 수국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고요. 자칫 수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간목의 뿌리가 음농습중한다 그랬죠. 음농습중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음이 짙다라는 얘기죠. 음이 너무 짙고 습함이 너무 가중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추울 때 그러면 뿌리가 썩게 돼 있죠.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그나마 충중봉합이 되면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그래도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은 있게 되니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수가 많아지는 거 별로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시간에 투출한 것은 결국 이 수의 기운을 간목이 설해주는 것이고, 오히려 간목이 왕해지면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식신을 생해주는, 병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간목 같은 경우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간목끼리 쟁제를 하지 않겠죠. 왜냐면 병화가 있게 되면 간목끼리 쟁제하는 것을 병화가 통관시켜주죠. 이거는 그래서 군 비쟁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식신 생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비쟁제와 식신생제는 약간 차이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병인시를 한번 보죠. 병인시. 병인시가 되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자가 있어서 신자 합해서 인신충이 해소가 됐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해는 합하는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 신금은 얘를 충하지 않고요, 일시에 있는 인목을 충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얘네는 합을 하게 되고 얘네는 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시를 충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썩 좋다고 놓고 보진 않지만은, 격을 취용하는 이 원령을 충하지 않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신금도 상하고 인목도 상하는 거는 맞지만은, 자, 원령 격을 취용할 원령은 깨지지 않았고, 원령 자체는 왕해졌으면서 월간에 있는 간목이라든가 시간에 있는 이건 간목이 아니죠. 월간에 있는 병화라든가 시간에 있는 병화가 어떻게 돼요? 얘네는 깨지지 않고 그대로 존립할 수가 있게 되니까 간목이 인월에 병화를 놓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인해 한목하고 인신상충한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지로 수기는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약간 충이 있어서 문제는 되지만은, 원한적으로 가져야 될 것 병화도 2개나 얻었고요, 지지로 수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사주 국세가 이렇게 나쁜 국세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외부적으로 사람은 되게 좋아 보이고 뭐 명망도 있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약간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약간 가정적으로 약간 좀 안정이 안 되고 약간 소란스럽다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있지만, 사주 자체가 이렇게 나쁜 사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사신 합해서 충중봉합이 된다고 했죠. 이거는 인해 합하고 사신 합하기 때문에 지지로 충이 다 해소가 됐어요. 문제는 이제 간목일간이 기토하고 이렇게 탐합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 합토가 아니라 서로 합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용신은 이런 경우에도 병화가 용신이 되겠는데, 일간이 용신을 돌보지 않고 사주를 돌보지 않고 이 기토하고 탐합해서 논이라고 애가 정신이 없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약간 사주에 탁기가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임신시를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인해한목 되는데 신금이 얘하고 충을 하는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론이 있냐면 이자불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자불충이라고 하는 것은 2개가 하나를 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물론 보는 학자에 따라서, 보는 술사에 따라서, 또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자불충이니까 충이 안 된다라고 놓고 볼 수도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충한 걸로 놓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인목 하나를 놓고 2금이 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자불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이 있는데 얘를 극하는 것이 2개 있다고 해서 충하지 않겠냐고요. 그죠? 쉬운 말로 쥐가 한 마리 있는데 고양이 2마리가 있으면, 고양이가 2마리니까 야, 우리는 저 쥐를 절대 잡으면 안 된다. 왜냐? 이건 이자불충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저 쥐를 놓아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죠? 물론 제 예를 설명을 들은 얘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인신충으로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초춘,
우수 전에 초춘인데 이거는 금이 이렇게 세력이 있고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 지금 이게 내일 나가는 거지만 제가 이건 녹화 뜨고 있는 것이 지금 하루 전날이 2월 15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이 굉장히 좀 실하게 왔어요. 그죠? 실하게 왔단 말이죠. 자, 눈이 오는 것이 3월에도 오고요. 좀 산간지방 같은 데는 4월에도 옵니다. 자, 이런 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초춘에 눈이 이렇게 금수가 이렇게 왕량하게 되면 초춘은 아직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오는 걸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개유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유시도 한기가 가중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개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자불충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충이라고 하는 것은 인신충은 신금만 충하지 유금이 인목을 갖다 충하진 않으니까 이거는 이자불충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인신상충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춘에 신금 유금이 있고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오늘과 같이 눈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화가 약간 곤해지겠죠. 이 운무 같잖아요. 지금 태양은 떠 있는데 구름이 껴가지고 눈은 내리는데 병화가 쨍쨍 내렸져야 눈을 싹 녹여버릴 텐데 태양빛을 가리고 있으니 눈이 아직 녹지 않고 있죠. 지금 잠깐 제가 밖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약간 쌀랑눈 같은 것이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자 불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충하는 걸로 놓고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무조건 저의 얘기를 듣고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이제 임상을 해보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의 한번 견해도 한번 들어보고 설명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것을 한번 이렇게 접목을 시켜봐서 이자불청 이거는 하는 걸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을 하나씩 정립해 나가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자불충 하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 보지 말아야 된다 내지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성립인데 나만의 이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똑같은 명리학인데 똑같은 사주를 보는데 왜 틀리냐고.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이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도 이자불충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이자불충으로 보게 되면 얘 인목이 원령이 깨지지 않는 것이 되는 거고요. 이자불충 이 안 된다라고 하면 충이 되는 거니까 이거 원령이 깨지는 거죠. 원령이 깨진다라고 하는 건 사주 격국이 깨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격국이 깨진 것과 격국이 깨지지 않은 것은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떠한 이론을 접목해서 보느냐 접목해서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천양지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명리학을 가지고 똑같은 사주를 보는데 틀리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똑같은 명리학이라 하더라도 공부를 어떻게 정립을 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볼 수 있는 결론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뭐 약간 그렇죠. 이게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이게 공통된 어떤 뭐 사회학 같은 경우도 보는 시각이 다른데 명리학 이건 수학이 아니잖아요. 또 계산해서 딱딱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충분히 뭐 달리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직 보지 않은 생시들은 한 번 더 이렇게 대입해서 사주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삼춘 인묘진월의 간목을 보는 간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거는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